자, 71번입니다. 9개의 정사각형 타일이 한 줄로 놓여 있고요. 각 정사각형 타일은 빨강, 노랑, 파랑, 흰색 중에 하나로 칠할 거래요. 5개의 타일을 고르더라도 항상 4가지의 타일이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돼요. 이때 색칠 가능한 방법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n개, 물론 n은 뭐 5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n개의 타일을 조건에 맞게 칠하는 방법의 수를 봅시다. 얘를 AN이라고 할 거예요. AN이라고 놓은 이유는 점화식 쓰려고. 그죠? 그 수원 뒷부분에 점화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수원 뒷부분에 뭐 수열 등차 등비 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화식이 나오잖아. 여러 가지 수열하면서. 그죠? 그 부분을 제일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분이 제일 싫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A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N 중에서 뭐 왼쪽 끝에 있는 4개의 타일, 그래서 BN이라는 걸 결정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AN 중에서 왼쪽 끝에 4개 타일, 왼쪽 끝에 4개 타일이 모두 색깔이 다른 경우, 네, 그 경우를 B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N을 볼 거예요. AN은요, 뭐 여기에 n개의 타일이 있고 이거를 색칠하는 가지수가 AN개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첫 번째부터 센 게 AN이잖아요. 그럼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센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서 두 번째 칸부터 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센 경우는 여기 있는 애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4칸이 다르면 BN인데 두 번째부터 세면 두 번째부터 둘, 셋, 넷, 5번째가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셋, 넷, 5번째를 볼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봐서 정사각형 타일의 개수가 타일의 색깔이 세 종류인 경우, 둘, 셋, 넷, 5번째인데 타일의 색깔이 세 종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세 종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잘 안 하다 하시면 그 다음 거 먼저 해보죠. 자, 그러면 타일의 색깔이 4종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타일의 색깔이 4종류인 경우는 B의 n-1이겠죠. 이해됐어요? 한 칸 제외했으니까 이건 n-1칸일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모두 색깔이 달라? B의 n-1이겠죠. 그러면 3개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개가 다른 경우? 3개가 다른 경우는요. 원래 an-1이 n-1을 채우는 전체죠. 그 중에 4개가 다른 경우를 빼면 3개가 다를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다시. 요건 완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n칸의 타일인데 그걸 채우는 가지수가 an이야. 그리고 앞에서부터 4개가 색깔이 다르면 bn이라고 한대요.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칸 일단 빼놓고 그 다음 칸부터 생각할 거예요. 둘, 셋, 넷, 5번째 칸인데 모두 색깔이 다른 경우는 당연히 bn-1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종류가 3가지 다른 경우는요. 전체 가지수에서 4가지가 다른 경우를 빼주면 3가지가 다른 애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런 점화식 관계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세 종류인 경우는 AN-1, BN-1이고 네 종류인 경우는 B의 N-1인데 네 종류인 경우가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해되셨어요? AN이 AN-1, BN-1은 세 가지인 경우와 네 가지인 경우의 합이겠죠.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 A의 n-1 플러스 3에 B의 n-1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점화식에 올리면 되겠죠. A의 5는 몇 가지 나와요? A의 5가 몇 가지 나오죠? 색깔이 몇 개인데요? 4개잖아. 그래서 4개 중에 한 개 고르고 5개 배열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동자순열. 5개 배열하는데 2개는 반드시 같은 색깔이 나올 거야. 이해됐어요? 그 2개가 같은 색깔인 애를 찾으면 돼요. 다시 전체 5개를 배열하는 건 5팩이죠. 5팩인데 같은 게 반드시 2개가 나와. 색깔이 4개밖에 없는데 칸이 5개니까 비둘기집의 원리. 겹치는 애가 무조건 하나 나와서 걔가 2팩으로 나눠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게 R, Y, B, W인데 뭐 이 넷 중에 하나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5팩, 2팩을 나누는 건데 얘는 지금 빨간색이 나왔지만 그 색깔을 골라야 되죠. 그래서 요만큼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의 5는 얼마예요? 4 곱하기 4팩이죠. 4개만 다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 B6이랑 A6부터는 점화식 따라서 쌓아 올라가면 됩니다. 5가 제일 작아요. 아니 그 A1, A2 이게 불가능하잖아. 4가지가 달라야 되는데 A1, A2가 어떻게 가능했어? 그죠? 5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B의 6은 B의 5 더하기 3 곱하기 4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4팩이고요. 그래서 A의 6이 22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B의 7은 B의 5 더하기 B의 6 더하기 2 곱하기 4팩 그래서 얘는 13 곱하기 4팩이라서 A의 7은 43 곱하기 4팩 그 다음에 B의 8은 B의 5, B의 6, B의 7 더하기 4팩 그래서 25 곱하기 4팩 그래서 A8은 157 곱하기 4팩 이렇게 나옵니다. A의 8은 157 곱하기 4팩 그래서 157 곱하기 4팩을 계산하면 3768이 돼서 뭐 답은 768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여기다 낸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 앞에 점화식들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점화식 나왔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 나왔었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이거에 조금 달라져서 더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1이 아니라 그죠? 뭐 1, 3, 뭐 2,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도 할 줄 아시면 그죠? 못 풀 조합 문제가 없습니다. 뭐 조합을 원래 배우셨던 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점화식만 할 줄 아시면 점화식만 정말 제대로 할 줄 아시면 못 풀 조합 문제가 없어. 왜? 경우의 수 따지는 건 NCR들의 적당한 뭐 조합이잖아요. 그게 다 점화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죠? 필기하시고요. 72번 문제 푸세요. A9가 157 곱하기 4팩이 맞고요. 제가 여기 중간에 빼먹었어요. A8이 82 곱하기 4팩이에요. 그래서 A9가 맞아요. 제가 하나를 잘못 썼네요. 자 봅시다. 72번입니다. 자 72번은요. 9 곱하기 9에서 바둑알을 하나씩 놓을 거래요. 빨간색, 노란색 같은 열에 놓을 수 없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은 같은 행에 놓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놓을 수 있는 색깔을 아무거나 놓았다고 치면 걔는 몇 개 중에 하나 놓을 수 있어요? 81개 중에 한 개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걔는 그냥 81가지 중에 하나니까 81개. 그 다음에
뭐 다른 색깔을 놓으면 걔는 어디다가 놓을 수 있어요? 봐봐. 노랑 빨강은 같은 열에 놓을 수 없고 파랑 노랑은 같은 행에 놓을 수 없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빨간색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파란색 놓으면 되죠. 빨간색이랑 파란색 관계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죠? 그래서 빨간색을 81개 놓으면 파란색은 80개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둑 이렇게 돌 위에 돌 올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이상한 생각을 가진 분들 가끔 계신데 그냥 돌 옆에 놔야죠. 그죠? 그래서 81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거기 빼고 나머지. 그 다음에 노란색이 문제네요. 노란색은요. 파란색과 같은 행에 놓을 수 없고 빨간색과 같은 열에 놓을 수 없다. 행열을 혹시 아세요? 행이 가로줄일까요? 세로줄일까요? 가로줄. 맞아요. 행이 가로줄이고 열이 세로줄이에요. 너네 줄 맞춰 할 때 세로줄을 얘기하죠. 주로 너네 뭐 운동장 같은 데 줄 세울 때 그죠? 그게 열이에요. 열. 그죠? 그래서 행이 가로고 세로가 열이죠. 근데 얘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빼야 되죠. 맞아요? 빼고 나면 몇 개 남아요? 64개 남죠. 빨간색에 있는 가로와 파란색에 있는 세로를 못 넣는다고 치면 한 줄 한 줄이 빠져요. 그냥 한 줄 한 줄이 빠진다고. 가로 한 줄, 세로 한 줄 빠진다고. 그게 중간에 있든 제일 위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한 줄 한 줄 빠지니까 한 줄씩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8이 64.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에 있더라도 그냥 제일 끝으로 밀면 되잖아. 그죠? 제일 밀어서 생각하게 되면 8 곱하기 8짜리가 남을 테니까 6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곱하라는 문제죠. 다 곱하게 되면 414720. 그래서 0 하나 빠뜨리셨어요. 그죠? 네. 필기하시고요. 73번은요. 잘 분류해 보세요. 자, 73번이요. 73번은 3개를 해서 그죠? 99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숫자를 큰 숫자로 기준으로 하죠. 여기에 99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또 1, 1 이렇게 넣으실까봐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부터 99까지가 쓰여 있는 카드니까 1은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96에 둘 하나 이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5는 어떻게 돼요? 3, 1 얘도 하나밖에 없죠. 94는 4, 1 하나 3, 2 하나 두 가지네요. 93은 몇 가지 나올까요? 또 두 가지 나옵니다. 92는요? 세 가지가 나와요. 91은요? 세 가지 나옵니다. 두 개 나오네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52 하면 뭐가 돼요? 24, 23 해가지고 얘가 몇 개 나오냐면 23개. 이게 23, 22에서 1부터 23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1 나오겠죠? 51도 25, 23. 잘 보시면 이거 따라갑니다. 이거. 이제 패턴 찾았어요? 이거 따라가요. 그죠? 2면 2개. 3이면 3개, 4면 4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하나씩 늘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23개. 그 다음 나오는 게 50. 50이 딱 중간 느낌이죠. 그래서 50은요. 48, 그러니까 여기 최대를 같이 쪼개면 25, 24에서 이거 24개 나오는 게 이제 보이죠? 맞아요? 24개가 끝입니다.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23, 22 마찬가지로 19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2, 1까지 떨어지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요. 1, 2 해서 24까지 전부 다 몇 개 나오고 24까지 그 3개 나온 거에서 빼줍시다. 3개 나온 거에서 24는 하나밖에 한 개 빼주고 그죠? 그 다음에 24, 21, 18, 15, 12, 9, 6, 3 빼주면 768. 두 가지씩 하셔서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3개씩 해서 하나씩 빼는 게 더 편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2개씩 계산해서 뭐 이거 어차피 개수가 2개에다가 이게 하나 빠지고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768개가 나옵니다. 그 조합 카운팅하는 방법은요.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게 편한 대로 계산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답이 맞아야 그 감독관이 얘는 제대로 알고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3개로 풀더라도 그냥 뭐 2개가 익숙하신 분은 2개로 생각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뭘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NHR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NHR로 생각해서 풀면 이게 틀리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1 같은 애가 있어서 그래. 97에 1, 1 이런 거 다 카운팅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수를 나중에 다 빼주는 게 더 1이야. 그죠? 네. 그래서 뭐 다 빼주고 싶으시면 그게 더 세는 게 1일 것 같은데요. 74번 문제 푸세요. 자, 앞에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네. 모르는 문제를 만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지가 문제죠. 무조건 접근해서 풀어야 됩니다. 과거 문제 2문제 나오면 무조건 풀어야 돼. 몰라도 풀어야 돼. 몰라도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답은 틀려도 됩니다. 답은 틀리더라도 문제 분석이랑 문제 분석한다면 뭐 하겠어요? 풀이 계획 세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풀이 계획 세우고 나서 풀겠죠. 뭐 연산하겠죠. 그리고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면 너희들은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싶어하는 걸 선생님들은 아는데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일단 답부터 이야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답을 이야기하는데 거꾸로가 되겠죠. 답 이야기하는데 뭐 몰라서 틀렸어 라고 하죠.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냐? 아니에요. 그냥 문제 틀린 답 이야기해도 그 자기의 풀이 계획과 연산과 문제 분석 과정을 잘 이야기하시면 요거마다 점수를 다 받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문제 다 틀려도 합격한 애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문제 분석부터 잘못하시면 답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 분석 잘못했고 답 점수 못 받으면 빵점일 것 같지만 아니야. 문제 분석 잘못한 대로 그냥 풀어. 그럼 풀면 풀이 방식에 뭔가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점수를 그냥 받습니다. 왜냐면 2차 때 무조건 뽑아야 돼. 만약에 100명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 뭐 좀 학교마다 좀 인원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100명을 뽑아야 되잖아. 그러면 1차 때 150명을 걸러서 데리고 와서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무조건 100명 뽑아야 된다고요. 그 150명 중에 1등부터 30등은 월등히 잘하겠죠. 2문제 다 푸는 애들도 있겠죠. 하지만 99등, 100등, 101등은 차이가 없어. 그냥 이런 데서 차이가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만나도 무조건 문제 분석하셔야 되고 풀어야 되고 뭐 답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답은 못 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도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문제 못 풀었어요. 넘어갔어요. 빵점이야. 빵점. 그 문제마다 배정된 점수가 있는데 저는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서 뭐 합격할 겁니다. 완벽하게 푸시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도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 분석이랑 풀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써먹으라고 그죠? 수학자들이 방법을 제시해 줬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 중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을까?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건 똑같은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는가를 보면 되는데 똑같은 문제를 풀어봤더라도 기억이 안 나니까 모르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가를 떠올리셔야 되고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면 아마도 그 비슷한 수학 이론 가지고 푸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그 이론을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 이 이론으로 풀려고 했어요. 뭐 중학교 과정이 아닌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메넬라우스 정리, 체바 정리 뭐 이용해서 풀려고 했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뭐 기하 문제에서 진짜 메넬라우스 정리를 쓰는 문제였다고 하면 그죠?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넬라우스 정리도 결국에는 닮음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메넬라우스 정리 잘 모르겠으면 뭐 기하 문제면 뭐 그죠?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안 들어가는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닮음이랑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죠? 뭐 0.0001점이라도 받으면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푼 적이 없는지를 떠올리시고요. 두 번째, 비슷한 문제 푼 적도 없어 라고 하면 해결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그림 그리기, 뭐 도식화하기, 그죠? 뭐 수영도를 그려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수치 대입, 대수라고 하면 수치 대입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1 넣어보고 0 넣어보고 뭐 이렇게. 그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거꾸로 생각하기를 해보시면 돼요. 문제를 너네가 자꾸 푸는데 막히는 이유는요. 시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수학의 증명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연역법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는 연역법으로 증명해 본 적이 잘 없어. 항상 귀납법으로 증명하죠. 숫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뭐 인수분해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귀납법이잖아. 그래서 연역법으로 푸는 것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거꾸로 생각하면 돼. 거꾸로 생각하면 귀납법이잖아. 그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올라가시면 뭐라도 될 거야.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서 모르는 문제 나오면 조금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모르는 문제 나올 겁니다.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모를 거야. 두 문제 다 모르던가. 이해됐죠? 그래서 74번 문제가 그런 문제죠. 자, 74번 문제는요. 1 곱하기 12짜리니까 옆으로 12칸짜리라는 거죠. 맞아요? 그때 1부터 12를 작은 순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한 번씩 적는데 2부터 12의 각각의 k에 대해서 어떤 수와 이웃하도록 해야 되죠. 이웃하도록. 그죠? 이웃하도록. 그러면 12부터 거꾸로 생각해. 12부터 거꾸로 생각해. 그럼 이웃하게 되면 걔네 둘이 묶여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앞에랑 묶여 있죠. 그러면 그냥 12개짜리가 덧셈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봐. 그럼 더하기가 몇 개 들어가? 더하기가 몇 개 들어가? 11개. 그래서 연관 있는 게 11개잖아. 그래서 2개씩 고르는 게 11개 들어가는 게 바로 답이야. 거꾸로 생각해 보면 12칸짜리잖아. 그죠? 2칸씩 묶여 있죠. 2칸씩 묶는다는 걸 덧셈으로 생각을 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더하기의 개수가 중요하잖아. 그럼 더하기가 몇 개 들어가? 12개 사이에 11개. 이해됐어요? 그래서 2의 11제곱까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잘 하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거고요. 뭐 지금 이 설명이 이해 안 되시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75번은요. 75번은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는 비밀번호 누를 때 뭐 111, 112 이렇게 세 개씩 끊어서 누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보면 이렇게 돌리는 것도 그렇고 번호를 누르는 것도 그렇고 연속이야 다. 그래서 내가 111, 112 이렇게 누르려면 111 누른 다음에 그냥 기다려야 돼. 오류 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112를 눌러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누를 거냐면 111, 2 뭐 이런 식으로 누를 거야. 그럼 3개씩 하니까 만약에 111이 아니었어. 암호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2를 눌리면 112가 그 다음 번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너네도 너네는 잘 모르는 기능인데 집 번호 누를 때 만약에 1, 2, 3, 4가 집 번호야.
근데 내 뒤에 막 뭐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앞에 막 이상한 거 막 눌러. 앞에 막 이상한 거 누르다가 제일 뒤에 1, 2, 3, 4 누르면 열립니다.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75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75번입니다. 75번은요. 세 자리, 그러니까 세 자리 가지고 각각의 1, 2, 3 세 숫자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의 개수가 3의 세제곱개야.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끝낼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111 끊고 112 누르고 113 누르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아니요. 연속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뒤에 두 번을 더 해줘야 제일 앞에 있는 애까지 커버할 수 있어서 29개가 답인데요. 이게 지금 한 번에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29개를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1부터 그죠? 333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11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23 그 다음에 연속으로요. 밑으로 222 13 그 다음에 33 하면 여기 333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1 21 223 11 323 3211 해서 요 뒤에 11까지 붙여줘야 29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속인 세 자리 숫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냥 111부터 그냥 해치면 이게 없어. 뒤에. 그냥 11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11을 더 써주셔야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개수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111, 222도 있죠? 333 있죠? 뭐 다 있습니다. 뭐 312, 뭐 122, 뭐 이런 거 다 있죠,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나열됨을 할 수 있습니다. 필기하시고요. 76번 풀어보세요. 자, 7자리 수인데요. 1부터 9까지 9개 중에 한 개씩을 써넣을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7자리라고 치죠. 그럼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개예요? 9개. 1부터 9까지. 두 번째는요? 해도 9개. 요까지는 3의 배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숫자에서 앞에 두 숫자 때문에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0, 1, 2 중에 하나니까 그죠?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맞아요? 0이면 세 번째는 3의 배수 보면 됩니다. 1이면 3k 플러스 1꼴. 그죠? 그 다음에 뭐 2면 그죠? 뭐 3k 플러스 1꼴 오면 되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1인지 2인지를 결정해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1부터 9까지는 3개씩 들어있어. 그게. 맞아요? 3의 배수도 3개. 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에도 3개. 뭐 2인에도 3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3개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결정되죠. 그 다음은 이렇게 가지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2개 때문에 또 얘가 자동 결정. 또 자동 결정. 자동 결정인데 왜 3개라고 했어요? 나머지가 0인에 3명. 1인에 3개, 뭐 2인에 3개니까 그 3개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잖아. 3 써도 되고 6 써도 되고 9 써도 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에 9가 2개니까 얘는 9 곱하기 9의 제곱에 3의 5제곱인데 이게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3의 9제곱이 답이겠죠. 그래서 얘가 계산해보면 19683이 답이기는 해요. 필기하시고요. 77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77번은요. 1하고 9가 포함된 6자리 수 중에서 1과 9 모두 한 번씩만 있는 숫자는 모두 몇 개냐라고 돼 있잖아요. 이 경우는요. 1하고 9가 있을 때와 그죠? 그 첫째 자리에 1하고 9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첫째 자리에 1하고 9가 있을 때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1하고 9가 앞에 오는 경우예요. 앞에 오는 경우는 일단 뭐 1하고 9 둘 중에 하나 와야 되죠.
맞아요?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그 뒤에 네 자리는요. 뒤에 네 자리는 1하고 9를 동시에 다 쓸 수 없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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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로 채우면 되잖아요. 그죠? 요건 이해돼요? 1, 9 못 써요. 앞에 썼으면. 그래서 8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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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죠. 중간에 여기 몇 개 올까요? 9개는 어떻게 오는 거죠? 왜 오죠? 네. 그쵸. 그래서 5가 오는 거고요. 일단 그죠? 뭐 최대한 많이 와도 8개일 것 같은데, 그죠? 자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죠? 올 수 있는 자리가 제일 앞에 2개가 왔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배열해야 되니까 자릿수에 의해서 5가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첫 자리에 이제 1이나 9가 없는 경우예요. 이건 제일 앞자리에 지금 1이나 9가 오니까 2개에다가 이렇게 배열이 된 거고요. 제일 앞자리에 1하고 9가 없는 경우는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두 번째는 1, 5R, 9가 앞에 없는 경우, 이 경우는 몇 개가 돼야 돼요? 뭐 888이 올 거는 뻔할 것 같은데, 제일 앞자리가 첫 자리가 1 또는 9가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첫 자리가 1 또는 9인 경우예요. 얘는 첫 자리가 1 또는 9가 아닌 경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앞에는 몇 개 올 수 있어요? 이 앞에는 7개. 그리고 나머지는요? 5 곱하기 4. 왜 5 곱하기 4죠? 그죠? 2개 배열해야 돼서, 그죠? 5 곱하기 4가, 그러니까 1과 9 모두 한 번씩만 있어야 되니까 1도 있고 9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열하는 가지수가, 그러니까 1하고 9는요 선택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이걸 고르는 가지를 넣지 않아요. 자리만 넣으면 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앞자리에 1 또는 9가 오는 거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1 또는 9가 왔으니까 1이 제일 앞에 왔다고 치죠. 나머지 9가 어디 들어갈 건데, 그리고 나머지 8. 이제 이해되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뭐 제일 앞에 못 오니까, 그죠? 제일 앞에 못 오니까 뭐 1 들어갈 곳, 9 들어갈 곳. 그 다음에 7, 8, 8, 8 이렇게 되겠죠. 1하고 9는 쓰면 안 되잖아요. 1과 9만. 1부터 9. 1부터 9라고 생각했군요. 1과 9만. 1과 9만.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고요. 1, 1, 2, 6, 4, 0이 답입니다. 필기하시고요. 78번 보세요. 78번이요. 지금 5개인데 2 이상 차이에 나게 배열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5자리 수를 A1, A2, A3, A4, A5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B1, B2, B3, B4, B5를 가지고 와서 이 A1, A2, A3, A4, A5의 숫자로 들어간다고 치죠. 이해됐어요? 숫자로 들어갈 때 이게 만약에 순서가 B1, B2, B3, B4, B5 이런 순서가 되면 이거는 B1은 1 아니면 0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0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B1이 1이면 3, 5, 7, 9밖에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5자리를 만족하게 되는 경우는요. 1, 3, 5, 7, 9를 배열하는 120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B1이 0이면 어떻게 돼요? B1이 0이면 0이 첫째 자리 오는 경우만 빼고 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0, 2, 4, 6, 8도 가능한데요. 가능한 게 0, 3, 5, 7, 9 가능하고 0, 2, 5, 7, 9 가능하고 0, 2, 4, 7, 9 가능하고 0, 2, 4, 6, 9 가능하고 0, 2, 4, 6, 8 가능해요. 이렇게 5가지 가능하고요. 제일 앞자리 0 오는 경우 빼고 나머지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요? 96가지의 배열이 나오고 이거 5개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480가지. 그래서 얘 120가지와 480까지 더하면 전체 가지수는 600가지가 답입니다. 여기까지 하죠.